한국이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방역 지원을 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시민들은 한국이 미국의 가장 빈약한 곳을 미국 아닌 한국이 챙겨주고 있다며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방역을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던 기존의 입장을 다소 바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새로운 방식의 방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닛산 자동차가 철수하게 되었는데 네티즌 간의 뜻밖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정부, 각국이 못하는 것까지 방역 지원. 미국은 현재 주마다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방역 물자가 현저하게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방역 물품을 확보하기에 비상이며 미 중앙정부와 서로 물자를 가져가려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미 정부는 규모가 작은 집단에는 더욱더 신경 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의 선행이 우연치 않게 미국의 이러한 아픈 곳을 감싸주는 행동이 된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국 정부는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마스크 1만 장을 긴급 지원합니다. 인디언 보호 자치국인 나바호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치국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는 아무래도 주 정부와 인디언 보호 자치국까지 원활한 방역 지원과 체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 당국이 적극 도움의 손길을 뻗은 것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에는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바호족은 800여 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이 중 약 13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각종 방역 물품과 일부 식량까지도 지원한다고 미국의 지역 ABC 뉴스는 관련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이 대신하고 있다며 아름답다는 댓글을 달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도 한국에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거주하는 런던 첼시 왕립병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셰넌 소령은 바그나 주영 한국대사 및 참전 용사, 유가족 간 영상 통화에서 첼시 왕립보훈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각국에 온정을 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소 다른 방향의 보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 방역 무너지나 부정적 보도. 한국 방역에 대해서 모범적이라고 조명하던 일본의 언론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집니다. 한국의 4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일부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은 사재기가 없다, 한국은 선별 진료소도 많고 체계적 동선 추적을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일본은 한국과 방역 협력을 해야 한다는 보도도 내보냈습니다만 한국의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되는 국면이 오자 이제는 한국의 모범 방역이라는 K방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제스처를 보냅니다. NHK 일본 공영방송 등 일본 매체는 한국이 확진자 50명이 넘어갔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자랑을 해왔으나 호되게 당한다며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태원발 물류센터나 각종 감염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자 수천 명 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실시까지 염두에 두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2차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으니 정확한 PCR 검사와 동선 추적을 통해 금세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감염자 증상에 따라 PCR 검사를 안 하는 방안을 새롭게 고안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코로나 환자 퇴원 기준 완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PCR 유전자 증폭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열이 내리는 등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이 지난 뒤 하루 간격을 두고 2차례 받아야 합니다. 후생성은 이 기준을 바꾸어 증상이 나타난 뒤 14일이 지나고 동시에 증상이 완화된 뒤 72시간이 경과했다면 PCR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퇴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후생성은 그간의 사례에서 발병 후 10일 정도 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준을 바꾸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일본이 처음이 아닌데 싱가포르 국립전염병센터도 증상이 나온 다음 11일부터는 감염력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을 일찍 해도 좋다는 것인데 일본도 같은 의견으로 경미한 증상자를 퇴원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는 주된 이유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선 이러한 병상 부족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며 검사를 해주지 않는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의 네티즌들은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고지곧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의문을 나타내면서 검사는 안 해주더니 이러한 검증 안 된 조치는 일사천리로 이뤄진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도 저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일본과 같이 14일이 아닌 증상 발현 후 21일로 변경했습니다. 곧바로 14일로 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우려가 있어 퇴원 기준을 21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부 환자들의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며 치료비 문제가 생기고 있으나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당국은 병상의 여유와 치료비 문제 등 부담이 너무 커지자 과감하게 이를 실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다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봉쇄 해제 3일 만에 다시 확진자 급증.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63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것은 이달 16일에 이어 12일 만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우려 지역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입니다. 키타 하시겐지 키타큐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라면 틀림없이 큰 두 번째 파도가 덮친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확진자가 5명 이하라던 도쿄도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25일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완전히 해제했으며 불과 며칠 만에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봉쇄 해제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부 전문가들은 28일에 선언하기로 한 봉쇄 해제를 앞당겨달라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왔다며 봉쇄 해제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을 통해 인터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만약 이번 봉쇄 해제 이후에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아베 내각은 대책 없는 조치로 인해 문매를 맞게 될 것이라며 지지율이 바닥인 현 정권에 위기가 더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번째, 아베 총리 올림픽 개최하고 싶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를 되살리는데 주요 20개국 G20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이 방역 모범국으로서 전 세계와 일본이 방역을 협력하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증거로 내년 대회를 완전한 형태로 개최한다는 결의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가겠다고 말하며 올림픽을 반드시 치러 나가겠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그러나 IOC 바우 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부 관계자는 내년 여름까지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순간 올림픽은 취소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결의를 다지는 아베 총리의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6년간 영업을 해오던 닛산이 본격 철수하는데 네티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닛산 철수와 네티즌들 설전의 이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이 19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한국 닛산은 올해 말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가 철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 진출한 지 16년 만에 영업 종료입니다. 한국 닛산은 본사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전세계 판매량 감소가 닛산 실적의 악화의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닛산의 2019년도 판매 대수는 일본에서 10% 줄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14%, 19% 감소했습니다. 전세계의 타격으로 한국 시장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닛산이 철수하며 일부 네티즌 간에 잠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닛산이 한국을 철수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시장에서의 불매운동도 한몫을 했는데 일부 닛산 자동차의 신규 구매자들이 다급하게 자동차의 AS에 관해서 문의한 것입니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1,000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아 닛산차를 구매했는데 닛산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한국을 떠나면 AS 문제가 골치 아플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구매자의 글이 올라오자 다양한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이 일었는데 애초에 구매를 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다른 닛산 자동차의 구매자들은 소비는 전적으로 본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며 양측의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실제 카를로스 곤 회장 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닛산이 한국 불매운동으로 결정타를 맞은 건 사실이라며 그간 닛산은 철수를 부인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짐을 싼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 사태는 각국의 다양한 모습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한국과 일본에 본격적인 2차 확산이 오게 될지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군함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궤변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섬나라 원주민들에게 단체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흥분 상태가 심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여담뉴스의 보도가 야후재팬을 통해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외면하는 비양심적인 섬나라 원주민들의 궤변들을 그냥 비웃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15일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군함도에 관한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시간에 일본의 오카타 관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결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 2015년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성명을 센터 내에 전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전시하기로 했는데 15일 개관한 센터에는 도리어 엉뚱한 이야기들만 전시되어 있었죠. 차별이 없었고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도리어 같이 놀던 조선인 아이들은 귀여움을 받았다. 월급을 제대로 받았다. 등의 미화하는 목소리들만 전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강력한 항의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무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제 노동 희생자를 기리기로 한 일본 측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우려하며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라고 항의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13일부터 알려졌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도민의 증언이 전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포악하게 대했다는 역사적인 정설은 자학사관으로 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13일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도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결정을 할 때 의사의 반에 끌려가서 일하게 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가입에 동의를 했다고 사실을 적시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군함도 등 7개 시설에 대해 전쟁 중에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시설이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시설을 전시하는 센터를 설립하겠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개관한 상설 전시 코너에서는 제1교포 2세의 증언을 통해 귀여움을 받았다, 차별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영상을 전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14일에 언론에 미리 공개된 시설을 둘러보면서 의사에 반해 열악한 환경에 일하게 된 많은 한반도 출신자인 징용공에 대한 인정과 징용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리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전문을 배치해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토 센터장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 70여 명의 군함도 주민들의 인터뷰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은 없었기에 소개를 할 뿐이다. 앞으로 이런 인터뷰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TV는 오늘 아침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설명하는 시설이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약속한 징용공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한국과의 분쟁이 더 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에서 일본 네티즌들의 궤변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내용은 황당한 억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TV가 제작하는 뉴스 컨텐츠인 후지 네트워크 뉴스 프라임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인데 군함도를 둘러싸고 한국이 역사 왜곡이라고 항의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 올려진 이 기사를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역사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이다. 이렇게 멋진 전시에 한국이 참견할 일은 아니다. 라는 댓글이 좋아요가 9천여 개로 첫 번째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댓글들도 한국의 거짓말에 전략적으로 맞서라. 군함도의 패널 전시는 훌륭하다. 일본은 증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세요. 그러면 한국은 감정적이 됩니다. 이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이죠.
이런 댓글이 상위에 있으면서 몇천 명의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일본 외무성은 거리낌 없이 한국의 모순점을 찌르고 기계를 가지고 일본을 위해 일해라. 일본을 폄하하는 한국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 손상을 입고 있다. 이 원주민의 댓글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억지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네요. 이런 댓글에도 3,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니 완전히 단체 개그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상하다. 일본은 사실을 전하고 한국의 조작을 전달할 필요성은 없다. 일본은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나? 조작된 자료 말고 진실한 자료를 내지도 못할 한국이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섬나라 원주민들의 억지와 궤변이 한참 중증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기까지 하는 일본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은 그런 거짓말의 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